오늘 온 환자인데 옛날에 처음에 수술할 때 자가능을 가지고 수술했는데 코가 문제가 있고 불이 뭐 해서 코 떨어지고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때 기능을 한 거예요. 기능을 했는데 그게 염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와 맨 처음에 첫 병원에서 이제 자가능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비중격이나 귀연골이 있으면은 그걸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마 높게 원해서 자가능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자가능을 사용해서 높였는데 거기에 따른 불편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코 안에 이제 연골이 큰 게 들어가니까 코 안이 좀 답답한 거, 그리고 높아지니까 얘가 조금 휘어요. 휘면서 많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제 콕도 너무 딱딱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재수술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재수술을 할 때는 연골을 제거를 하면서 휘어진 부분 바로 잡는 수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기증능 연골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기증능 연골을 사용해서 이제 휜 거 좀 바로 잡고 높이감을 조금 유지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처음에는 좀 잘 지내시다가 그 기증능 연골에서 염증이 좀 발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증능 연골은 괜찮으면 또 괜찮겠지만은 시간이 지나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염증이 점점 좀 증가해서 코 안에가 이제 붓고 그리고 진물도 나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 안에 있는 연골하고 그런 부분을 좀 제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코끝이 좀 높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수술, 두 번째 수술, 그리고 제거까지 세 번째 수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수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환자분은 지금보다는 조금 높게 화려하게 원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많이 뭐 높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도 얼굴이 보면은 코 모양도 많이 짧아진 건 아니지만은 이제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코가 조금 더 높이감이 있으면 훨씬 더 얼굴하고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환자도 그런 이미지를 원했던 거고요. 염증이 좀 있으면서 코가 이제 끝부분이 이제 약간 떨어지면서 약간 휜 부분도 생겼어요. 그래서 코끝 떨어지면서 좀 휜 부분도 좀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코 안도 좀 답답한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분도 그렇지만은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이 벌써 이제 예전에 사용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도 흉터 이제 있었고 그리고 염증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튼튼한 걸 받쳐줘야 돼요. 하지만 귀연골은 충분히 길이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가능을 다시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가능은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이제 다른 위치에서 자가능을 채취를 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길이가 나오도록 길이를 좀 충분히 채취를 해서 바닥부터 좀 받쳐서 좀 올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너무 좀 딱딱해지거나 하지 않도록 자가능 연골을 뭐 비주까지 너무 이어서 이제 하진 않았고요. 환자분이 원하는 높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맞추면서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라인, 그리고 그것도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찝혀 보이거나 아니면 뾰족하거나 그런 라인은 또 요새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코가 높아지더라도 코끝이 약간 둥그러스름하면서 부드러운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자가능도 문제였고 기증력도 문제였는데 왜 다시 자가능으로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마지막 수호단이 있어야 돼. 저희로서는 코 수술은 어떻게 보면 재료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잘 해주고 싶어도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귀연골로는 있었지만은 또 환자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귀연골로는 자연스럽게 만들거나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이는 가능한데 환자가 원하는 높이를 또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휘어진 것도 안쪽에서부터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틀어진 거는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 긴 연골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이제 방법이라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자가능 연골을 채취를 한 거죠. 자가능 연골은 어떻게 모양을 다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콧날개 연골이나 아니면 코끝 연골을 이식을 할 때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자가능 연골 좀 채취를 많이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곱게 만들어서 그리고 콧등에도 살짝 깔아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가능 연골의 장점은 여러 군데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는 것도 충분히 사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작용 안 일어나나요? 그러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이 앞편에 있었잖아요. 꼼꼼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까지는 항상 너무 안심하지 않고 경과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즉각 해결하고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도 이제 문제 없이 자기 것처럼 안전한 코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